지금 질문은 좀 초등학교 4학년 아이고 좀 어느 정도 공부 그릇이 되고 또 영어 공부도 좀 열심히 하고 있는 아이인데 과고를 가고 싶다. 그런 동기부여를 받은 거예요. 근데 지금 어머니께서 좀 생각하시는 거나 아니면 주변에서 하는 거는 이미 과고를 목표로 하고 있는 애들은 4, 5, 6학년 때부터 좀 뭐 유명한 영재학원 같은 데 다니면서 뭐 초등학교 수학뿐만 아니라 중등 수학, 뭐 고등 수학 같은 거를 이렇게 선행을 하면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지금 그런 상황인데 이 아이를 지금 공부를 시켜야 되는 건지 또 이제 과거 영재고 레벨에서는 이 고민이 있거든요. 소위 말해서 인공산 영재냐 천연산 영재냐. 인공산 영재로 뭔가 선행을 하고 밀어주고 땡겨줘서 올라갔을 때 실제 과거 영재고의 과서에 굉장히 또 고전이 예상돼요. 그러니까 지금 예상하시는 것처럼 거의 이제 천재급인 애들이 있거든요. 우리 예술도 그런 거잖아요. 지금 노력을 해서 따라갈 수 있는 범위가 있고 어느 부분은 노력은 안 되고 이건 진짜 머리가 안 받쳐주거나 재능이 안 받쳐주면은 올라갈 수 없는 영역들이 있는데 일반고에 있다라고 그러면 그게 노력으로 다 커버가 돼요. 근데 영재고나 아니면 예중예고 이런 레벨에서는 그게 안 돼. 쟤네들 노력을 안 하는데 아예 그냥 나오는 아이들도 사실 있을 수도 있고 막 그런 부분들이 되는 부분에서 굉장히 자존감이라든지 아니면 공부 동기가 또 오히려 떨어질 가능성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두 가지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만약에 지금 굳이 만약에 우리 자녀라 아니면 친척이라고 그러면 문과 성향인데 과고를 가고자 하는 동기부여가 있어가지고 한다고 그랬을 때 선행을 좀 안 시키는 방향을 저는 선택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뭐 한 중학교 때부터 오히려 이제 본인이 생각하고 그러면 중학교 1학년 때부터 해야 되는데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본격적으로 입시 체제 뭐 자유학년제기는 하지만 이제 과거를 목표로 하면 이제 나름대로 또 학원을 다니면서 경쟁을 하잖아요. 경쟁을 하게 해서 좀 다른 아이들 하는 상황, 준비 상황들을 이렇게 준비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그 상황에서 중학교 1학년이나 3학년 때까지 해서 지금 과거 갈 정도의 수준을 못 따라간다면 영재고 과거 가서도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의 나름대로 뭐 영재고 과거에 꼬리만 하면은 소위 말해서 그 인서울 공대는 되는 거예요. 무조건. 근데 서울대 카이스트 포항공대는 안 되는 거죠. 그 과거나 영재고 레벨에서 최하위권일 가능성이 상당히 많으니까. 지금 최근에 과거 영재고 학원에 있는 학교에 있는 선생님들로부터 그렇게 해서 인공산 연재들이나 못 따라하는 것 때문에 다른 객관적인 기준이나 일반고에 갔으면 얘가 칭찬받고 잘할 애들인데 너무 우울증에 시달리고 힘들어하는 애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걔네들을 너무 안 됐대. 얘가 여기 와서 왜 이 고생을 하고 있는지라는 그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사실은 아이를 일찍 준비를 시켜서 좀 약간 희망 고문이나 될 수 있겠다라고 하는 환상을 심어주는 것보다 바로 중학교 때부터 붙여가지고 현실을 좀 직시하게 한 다음에 거봐 지금 쉽지 않은 상황이지 네가 지금 이때 쉽지 않은 상황에서 억지로 꾸역꾸역 어떻게 해서라도 과거 영재고로 갔을 때면 더 힘든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으니까 현실을 조금 직시하고 또 가는 방향이 좋지 않을까라는 좀 그런 생각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과거 영재고로 가는 동기가 뭐냐는 거예요. 제가 입시지도에도 제 얘기를 꼭지를 한 꼭지를 던데 보셨나요? 제가 중학교 때 조금 이 명문학군 지역으로 저는 이제 시골에서 살다가 중학교 때 저희도 아버님이 이제 뭔가 애를 공부 쪽으로 해봐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그런 학군으로 있는 지역으로 이제 갔는데 거기서 제가 중학교 때 1학년 때 전교 1등을 했어요. 그랬더니 전국에 있는 우리 학군 지역에 있는 중학교 전교 1등들을 모아가지고 여기 경기 과거에서 겨울방학 캠프를 해줬어요. 그래서 캠프를 가가지고 설명회를 들었네. 실험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다른 애들 막 저기 하는데 그래서 하고 그다음에 경기고 선배들이 나와가지고 그 선생님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 지금 경기과학고가 그때 서울과학고가 없던 시절이에요. 제가 굉장히 좀 얼굴로 인해도 연식이 좀 오래됐어요. 제가 학력고사 시대거든요. 경기과학고만 있던 그런 시절이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지금에서 고3이 없대. 고2 때 조기 졸업해가지고 우리 애들은 다 올라가고 카이스트나 다 서울대에 가가지고 지금 20대 박사를 좀 하고 있다. 이제 노벨상을 목표로 하고 있는 뭐 애들이 굉장히 많고 또 여기 와서도 또 이제 기숙사 생활한다. 그다음에 뭐 취미로 이렇게 음악하고 그런 애들도 많고 뭐 운동이나 뭐 스포츠 시설도 굉장히 잘 돼 있고 지금 실험실 같은 거 뭐 다 갖춰져 있고 선생님 한 명당 학생들 뭐 이 정도 비율이고 뭐 이렇게 너희들 뭐 하여간 좀 우수한 애들이니까 관심 갖고 우리 학교 많이 지원해 달라고
제가 그거를 딱 듣고 나서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나도 과거 가야지. 이 길이 진짜 저기구나. 근데 우리는 그때는 자사고도 없던 시절이야. 고등학교를 가서 기숙사 생활을 한다는 것도 너무 마음에 들고 이렇게 공부 잘하는 애들. 근데 제가 그때 실험을 할 때 제가 무슨 한계를 느꼈냐면 중학교 때도 느꼈는데 그 수학 그 내신은 항상 제가 100점이었거든요. 그래서 경시대에 자주 나갔어요. 근데 제가 시단위 이상의 경시대에서는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경시대 대비반을 만들어가지고 선생님이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학교 경시대에서는 수상을 하고 그 다음 대교를 나가는데 점점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나는 수학적으로 좀 한계가 있는 게 아닌가? 지금 주어지는 거에서는 내가 충분히 잘 할 수 있는데 뭔가 그 이상의 심화학습을 한다고 이러는, 그리고 집중도 안 되고 좀 재미도 없는 거야. 자꾸 이게 성적이 안 나오고 그러니까. 그런 회의가 좀 들었는데 중학교 1, 2학년 때 그걸 제가 계속 2학년 때는 계속 부인했어요. 제가 과거 꿈을 중3 1학기까지 이제 포기를 못했어요. 과거가 뭔가 대단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문과적성인 게 계속 드러나는데도 그걸 포기를 못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중학교 3학년 때 내려놨죠.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거는 내가 과거에 가서 잘할 자신도 없을 것 같고, 내가 계속 수학을 더 재미있게 하는 것보다 수학보다 나는 역사가 더 재미있고 영어가 더 재미있고 국어가 더 재미있고 이런 거예요. 사회 과목이 더 재미있고. 나는 분명한 문과적인데 내가 왜, 그러면 그때 목표를 좀 수정했어요. 서울대를 가자. 뭐 과고를 가가지고 뭐 카이스트 가고 뭐 그렇게 하는 것보다 조기 졸업하고 뭐 그게 뭐 노벨상을 하고 그러는 것도 하나의 길이지만 내가 뭐 서울대를 가서 할 수 있는 방법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제가 또 끝까지 과거를 포기하지 못했던 게, 저하고 굉장히 친했던 그 친구가 걔는 계속 과거 준비를 했거든요. 결국 걔는 경기가고 갔어요. 근데 가가지고 걔가 그 소위 말해서 2학년 조기 졸업이 안 되고 남아있는 3학년 둘 중에 하나였어요. 걔도 결국 문과적성이었거든요. 걔는 나중에 카이스트는 갔어요. 근데 내내 걔는 고등학교 가서 고등학교 3학년 내내 자기 진로로 고민했어요. 이 길이 맞나? 공대 쪽으로 가야 되나? 그랬던 저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아이들이 뭔가 하고 싶어 했을 때 무슨 동기에서 그렇게 하려고 그러는 건지, 친구 때문에 그런 건지, 그게 좋아 보여서 뭐 그런 건지, 누구를 이기려고 그러는 건지. 그래서 제가 한 꼭지 쓴 게, 아이들이 뭔가 하고자 하는 동기, 아까 그 수업 시간에도 얘기했잖아요. 데이비드 호킨스의 의식혁명. 그래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동기부여 수준이 플러스적인 동기부여가 있고 마이너스적인 동기부여가 있어요. 그 사람의 어떤 의식 수준을 0에서 1000까지 그런 그 수식화하거든요. 그 인체 키네틱 무슨 키네올로지라고 하는 방법을 써가지고. 근데 그렇게 해보니까 200 이하의 마이너스적인 동기부여는 뭐냐면 수치심, 경쟁심, 복수심, 이것 때문에 엄청난 몰입과 집중력을 해서 성과를 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성취를 이룬 아이들은 성과는 이루더라도 행복할 수가 없어요. 즐기면서 오래 할 수가 없어요. 자기한테 안 맞는 옷을 입고 버틴 거야, 사실은. 그게, 그래서 그 아이가 어떤 걸 하고 싶다고 그럴 때도 그 동기가 무언가를 볼 수 있는 그런 소통의 장이 필요하다고. 정말 이게 자기가 좋고 즐거워서 진짜 하는 건지, 아니면 누구한테 지기 싫어서 하려고 그러는 건지, 아니면 엄마 아빠를 기쁘게 해주려고 그러는 건지, 그런 부분들을 사실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자,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의대 쪽으로 가려고 그러는데 좀 영재고 과고 로드맵이 그다지 맞지가 않은 거죠. 그 책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영재고 과고 로드맵은 사실 심화학습 단계에 들어간 것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의대를 가려면 범용으로 국영수 전체를 다 1등급을 찍고 국영수를 다 잘해야 되는데, 이제 그 뭔가 의대로 생각하고 과거 영재고로 가서 뭐 과거 영재고로 갔는데 공대, 요즘에 이제 몇몇 학교들은 영재고 레벨에서도 그 의대를 간다 그러면 원서를 안 써주거나 불이익을 주겠다고 아예 처음부터 공표를 하는 학교들 있잖아요. 부산에 있는 한국과학영재는 완전히 그걸 제대로 실천하고 있거든요. 근데 몇몇 영재고는 그걸 어기고 또 그냥 원서도 써주고 뭐 그러기도 하는 학교들도 있고 그래요. 근데 뭔가 굉장히 눈치가 보이는 상황이고는 똑같은 거야. 이공계 인재를 기르겠다고 이런 엄청난 세금과 이렇게 해서 했는데 결국 여기서 다 배워서 뭐 실험도 많이 하고 그래서 그걸 의대 가는데 쓴다. 이거 사실은 뭐 학교에서도 좀 눈치 배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영재고 과거는 학교에서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기본적인 교육 취지나 방법도 맞지 않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이과가 강한 자사고나 일반고를 가는 게 훨씬 더 국영수를 범용으로 잘 하면서 하는 방법이고, 오히려 이제 아까 틈새 전략으로는 아까
그 지역 우수자 지역 전형이라든지 뭔가 탁월하게 명문학군에서 의대 갈 레벨로 이렇게 하려면 진짜 전교 1등 정도 퍼포먼스가 나와야 돼. 그쵸? 근데 그거를 하기는 좀 힘들지만 의대를 생각한다 그러면 전략적으로 사실 그런 방법을 생각해 볼 수도 있죠. 의대가 메인 목표라고 그러면 아빠 직업이 좀 더 자유롭고 그러면 오히려 지역 우수자 전형 티오가 많은 지역으로 좀 옮겨가지고 또 애 공부 또 내공이라든지 아니면 그럼 뭐 명문학군에서 중학교까지는 있어 보면서 그렇게 하고 고등학교 때 가서 그쪽에서 전교 1등 전략을 해가지고 오히려 좀 티오를 더 받고 근데 거기서는 이제 뭐 아이들 학업 분위기라든지 뭐 이런 게 좀 안 좋을 수 있는 가능성들도 있고 그러잖아요. 좀 감수를 하고 그럼 그거에서 지금 그래도 내신이 안 나오고 그런다 그러면 B 플랜으로 그러면 뭐 수능에도 집중을 하고 또 아니면 재수를 해서라도 의대는 또 재수 정시 티오가 많기 때문에 재수를 해서라도 수능에서 어느 정도 메이크업할 수 있는 것들이 있으면 뭐 재수를 해서라도 보내는 전략으로 하고 근데 사실 수시는 그 내신이기 때문에 그 내신은 재수에서도 바꿀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수시로 해서 의대를 갈 수 있는 티오는 오히려 내신을 잘 받을 수 있는 데로 가는 게 사실 더 큰 문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런 좀 전략적 선택을 해서 아이가 좀 의대 갈 수 있는 길들을 좀 넓히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답이 좀 됐나요? 네. 그래서 오늘 간담회는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